안녕하십니까. 청이치기공학 A2반 2014-0543 윤명식입니다. 네, 오늘은 청이치기공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네, 1장 계유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네, 오늘 같은 주말에 요즘 날씨도 추운데 교수님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이치기공학에 이제 과제를 하면서 선행학습이랑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뭐 PPT 같은 것도 잘 다룰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선행학습도 책을 미리 보고 예습해서 수업 시간에 많이 헷갈리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청이치 기공학에 대해서 일장 계유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일단 1장의 첫 번째 총이치의 특징이라고 있는데요. 일단 총이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총이치란 보시다시피 총이치는 컴플리트 덴처라고 상하악, 치아의 전부 또는 편측이 상실됐을 때 제3대 구치를 제외한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물로 대치시킨 가철성 보철물의 일종으로 전부상 의치, 완전 틀리라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총이치 완전 틀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이 적용돼서 이제는 좀 저렴한 가격에도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총이치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성공적인 총이치를 제작한다는 것은 상실되었던 조직과 같은 양으로 그리고 또 같은 위치에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구강 해부와 구조를 이해하고 자료실과 네, 자료실과 치료실과 기공실 양자 간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의치의 기능과 안전성을 위한 교합 이론, 필요한 재료학적인 지식 및 장비의 취급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총이치 제작은 매 과정마다 정확하고 정밀하게 진행해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1-2에는 총이치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책에는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지, 의치의 수직으로 가해진 저장력에 대한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유지라고 하는데요. 의치에 있어서 중력이나 음식물의 접착력 또는 개구할 때 작용하는 힘에 대한 의치가 이탈되지 않으려고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유지력이 중요하다고 하죠. 그리고 안전성, 의치와 의치를 지지하고 있는 조직 간의 위치 관계를 변경하려는 힘에 대한 저항하는 형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요소라고 합니다. 꽃이 피네요. 그리고 이제 물리적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림과 같이 점막과 의치상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 응착력, 음직력, 응착력, 타액 분자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점착력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분자끼리 끌어당기는 물리적인 힘으로 타액과 의치상 또는 타액과 점막 사이에 나타나는데요. 응착력을 효과적으로 얻으려면 접촉면 간의 간격이 작거나 균등하게 접촉할 경우, 그리고 접촉력이 넓을 경우 피계 기간이 갈수록 응착력이 커집니다. 그리고 또 응집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같은 분자끼리 끌어 잡아당기는 물리적인 성질과 점막 사이에 개재된 타액층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타액의 표면 장력이 점도를 높이고 타액층이 얇을 경우 응집력은 커집니다. 그 다음은 표면 장력인데요. 표면 장력은
네, 액체의 표면에는 될 수 있는 한 표면적을 그러니까 작게 작용하는 건데, 의치상과 구강 조직 사이에 얇고 균일한 타액이 개재되면 서로 멀어지게 되려는 힘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관 인력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액체 속에 모세관을 넣었을 때 모세관 내의 액면이 외부의 표면보다 높거나 낮아지는 현상으로 고체에 접근한 액체면의 분자를 고체가 끄는 힘을 말합니다. 의치상과 점막 사이에 타액이 개재되어 모세관 인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기계적 유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기계적 유지는 치조제의 첨화, 언더컷을 얘기합니다. 즉 함몰 부위를 적절히 이용하면 부가적인 유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화학의 경우 후학설골 근면 후학설골 근변 연부 후학설골 후학설골 후학설골근 변연부를 후학설골근구에 적절히 위치시켜 부가적인 유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네, 그리고 여섯 번째, 답할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의치상 변연 봉쇄와 대기압이라고 하는데요. 의치상이 구강 조직에 밀착되면 공기가 빠져나가 대기압과의 압력 차이에 의해 음압이 작용하여 흡착에 대한 의치 유지력을 얻게 되는데, 기압에 의한 유지력은 의치상이 넓고 진공도가 높으면 좋습니다. 진공도를 높이려면 의치상의 변연을 봉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상하계 의치상의 경우에는 후방의 후연 폐쇄를 시행해야 합니다. 네, 의치상 변연 봉쇄와 대기압 중요하죠. 그리고 근압 유지라고 있는데요. 총이치는 이와 관련된 주위 조직의 근압력, 즉 뺨과 입술, 구강을 향한 안쪽으로 미는 힘과 혀가 바깥으로 미는 힘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의치상의 유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근압을 받을 수 있도록, 네, 의치의 연마면을 그 주위 조직과 조화롭게 형성하고, 적당한 주연의 길이와 형태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또한 인공치 배열 시에는 순협 측의 입술과 뺨과 설측 혀 간의 근압 균형을 이루고 있는 중립대에 인공치를 배열해야 합니다. 네, 물리적 요소는 여기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해부학적 요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해부학적 요소도 역시 세 가지가 책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 유지에 관여하는 근육이라고 있습니다. 유지에 관여하는 근육은 협근, 그리고 구륜근, 그리고 설근의 의치의 유지에 관여하는 근육인데요. 협근은 수축 시 의치의 연마면을 압박하여 의치의 유지를 안정을 도와주고 혀의 미는 힘에도 안정이 되도록 합니다. 구륜근은 혀가 바깥으로 미는 힘에 대한 균형을 맞추고, 설근은 뺨과 구순이 안으로 미는 힘에 대한 균형압을 유지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탈에 관여하는 근육이 있는데요. 교근, 그리고 이설골근, 그리고 내측 익돌근, 그리고 악설골근. 이 이탈에 관여하는 근육입니다. 교관이 수축하면 하악의치상 후연부를 밀어내는 의치를 전방으로 이탈시키며, 구강절을 구성하고 있는 이설골근과 악설골근은 수축이 구강절을 올려 하악의치를 밀어 이탈시킵니다. 내측 익돌근도 수축 시 하악의치를 전방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치조제의 형태와 점막 선상인데요. 의치에 유지하는 치조골이 흡수가 적을수록 유리한데, 치조골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평적 이동이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기능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으며, 치조제에 함몰 부위가 있는 경우 기계적 유지를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의치상이 접촉하는 점막은
점막의 침하량이 균등하게 일어나고 점막이 비교적 두껍고 탄력성이 풍부하여 골과 긴밀한 결합이 되어 있는 경우를 유지에 유리합니다. 네, 해부학적 요소까지 설명드렸고요. 이제 안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네, 안정의 이제 안정은 네, 근균형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근균형은 치아 접촉과는 무관하고 구강의 기능 운동 시 혀, 입술, 뺨의 근력에 대해 의치가 탈락하지 않도록 평행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근균형을 위해서는 의치상의 연마면과 변연부를 주위 조직의 운동과 조화롭게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교합균형이 있는데요. 교합균형은 악골의 기능 운동 시 의치가 탈락하지 않도록 상하악 치아의 교합 접촉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교합균형을 위해서는 치주 정상 간의 법칙에 맞게 인공치아의 위치를 설정하고 하악의 어떤 위치에서 교합해도 균등한 접촉면이 되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그림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네, 보시다시피 그림 세 가지는 총이치는 안정을 위해 하악의 어떤 위치에서도 교합해도 균등한 접촉관계가 교착관계가 되는 양측성 근교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림에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네, 그림과 같이 양측성 근교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것은 양측성 근교합이 부여되어 있어도 일단 음식물이 개자되면 음식물이 없는 측은 의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균형측이 지금 떨어져 있죠. 즉 작업 측의 음식물 계제로 균형 측이 이게 되면 작업 측을 축으로 하여 의치의 전복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시다시피 그림은 인공치아를 A 위치에 배열하면은 교합력은 치조 재정을 지렛점으로 하여 의치를 전복시키려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B, C 위치에 배열하면 반대로 의치를 누르는 힘으로 작용하여 의치를 안정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치 배열에도 위치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교합력의 방향이 치조정 간선에 일치하도록 인공치를 배열하면 의치의 역학적인 평형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일단 양측성 교합에 대해 다시 설명드리는데 양측성 균형 교합을 이루고 있어도 일단 음식물이 상하악 인공치 사이에 개재되면 음식물 반대측은 이게 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양측성 균형 교합이 안전하게 확보될 수 있는 것은 상하악 치아 사이에 아무것도 개재되어 있지 않을 때뿐이고 가장 중요한 저작 운동 시에는 의치의 균형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양측성 균형 교합을 이루는 경우 이갈이, 이항물기 등의 이상 기능 시나 저작 과정 중 음식물이 작게 분쇄되었을 때는 확실히 의치의 전복력이 억제됩니다. 따라서 양측성 균형 교합이 의치의 안전성을 얻는 데 전혀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단지 저작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동안에는 작업 측의 음식물 개제로 균형 측은 상하악 치열이 이게 되어 있으므로 작업 측을 축으로 한 의치에 전복해야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총이치 개요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요. 3월 29일 일요일에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교수님 신정호 교수님이고요. 저는 총이치 기공학 A반 윤명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